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잔치의 끝. 한동안 폭락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돈을 날리고 싶지 않다면 올바른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부동산 정책이 나왔죠. 다소 예상 밖으로 신속하고도 강력한 그러한 부동산 대책인 것 같아요.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반응은 갑자기 이런 대책이 나왔네라고 당혹스러움을 느낄 겁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 대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먹힐까 많이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또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하여도 무려 18가지나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러한 대책들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엊그저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 요번 정책마저도 실패를 한다면 낭패를 당하는 거겠죠. 따라서 요번 대책은 나름대로 강력한 대책, 그런 대책을 내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상승론자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러한 분들은 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다 볼까요? 부동산 상승론자들은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오른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지만 속으로 본다면 뜨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이런 걱정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어차피 우상향할 거야 라며 놀란 가슴을 쓰다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한번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폭락을 하면요, 회복하는 시까지는 5년 내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즉 한번 폭락을 크게 한다면 상승 전환까지의 기다리는 시간이, 그러한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되겠죠. 그러한 고통이 자칫하다가 길어진다면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렇다면 부동산 하락론자들은 어떻게 또 시장을 바라다 볼까요? 하락론자들은 이번에 진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겠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부동산 하락한다고 그토록 말을 하였는데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속절없이 올라만 가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요번처럼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부터는 진짜다, 이제부터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하락론자 또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부 입장에서나 상승론자 입장에서나 하락론자 입장에서나 다 똑같은 마음이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찌 불완전한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 어떤 누가 됐든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미래를 맞추지 못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이 막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하에 18번이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일의 부동산 가격을 맞춘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나요? 두 번째는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나요? 세 번째는 관심은 있지만 돈이 없다. 네 번째는 나는 관심도 없고 돈도 없다. 아마 네 번째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관심도 없고 돈도 없으시다면 이 방송을 안 보실 거니까요. 다섯 번째는
그냥 빤히 부동산 시장을 쳐다본다. 그래요. 정답은 역시 빤히 부동산 시장을 쳐다본다. 이게 정답이겠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정답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폭락하면 사겠다. 이것도 물론 정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가 바닥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쌀 때 사두겠다. 그러다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그 금액이 수천만 원이고 수억이라면 여러분,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 마음이 편안할까요? 경제학적 이론은 그러하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그런데 실제 투자한 사람의 마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공포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악조건 하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냥 부동산 시장을 그냥 바라다 보세요.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로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바닥에 못 사면 어떡하냐? 그런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바닥인 줄 알고 사는데 더 떨어지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서 그냥 바라다 보세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이후에 사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최영미님의 30, 잔치는 끝났다 중인데요.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란 걸. 결국 중요한 것은 잔치는 즐기고요. 누군가는 배부리 먹었고요. 누군가는 지갑을 챙기고 갔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는 남아서 모두가 떠난 빈자리의 허무함과 고통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돈을 벌고요.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해서 돈 벌고 전세 끼고 투자해서 돈 벌고 소액으로 투자해서 돈 벌고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인천 등등 투자해서 돈 번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막차에 눈물을 흘리고 꼭지에 잡았네? 실소유자가 붙었는데 그때부터가 꼭지였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라고 덜컥 사신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고 보니까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본인이 매수한 시점이 막차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매천이 떨어지고 매덕이 떨어지고 전세금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는 거죠.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주식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데요. 이 좌측 하단에 보면 최저 금액이 1,405원입니다. 그리고 최고 금액이 18,350원이에요. 그럼 1,400원대에 사서 18,000원까지 됐으니 거의 10배가 상승한 종목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완전 축제의 분위기였고 잔치집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만약에 18,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지금 가격은 3,000원대 후반인데요. 기분이 어떨까요? 말로 표현이 안 될 그럴 지경에 있을 겁니다. 즉, 잔치가 끝난 후에 그 고통은 누군가의 눈물이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주식이든 사업이든 부동산이든 그 잔치의 끝은 허무함과 눈물 그리고 후회일 뿐이란 거죠. 이런 불확실하고 위험한 투자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죠.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락장에는 떨어진다. 따라서 매수 보류를 해야 되고 매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상승장에는 상승하니까 매수에 관심을 가지고 매도를 보류하셔야 되겠죠. 엊그저께까지만 하여도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상승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으로 전환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지가 않나요? 지금 사서 보유하겠다. 저점에 사서 보유하겠다. 바닥에 사겠다. 싸게 사겠다. 물론 좋아요. 생각은 좋죠. 경제학적, 투자학적으로 본다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샀는데 알고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졌다.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시겠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나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후의 세계는 어떠한 것입니까? 공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현재의 세계도 잘 모르는데 어찌 미래 사후의 세계를 알려 하느냐? 점점점. 어때요, 여러분? 참 현답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현재 부동산 시장에만 그냥 관심을 가지세요. 중요한 거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은 시장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투자자 입장이라면 매수를 어느 정도 보류하시고 현재 시세의 흐름을 잘 보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이고요. 내 집 마련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지켜보신 후 천천히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물론 이 또한 저의 부족한 생각이라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요. 그러한 선택에 대한 결과 또한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따라서 투자가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두렵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